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발 반도체 주식 추가로 학살된 것 외에는 결국 다우는 0.46%, S&P 0.3%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주도 또 바이오주도 대체로 강세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1.92% 추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주도한 것이 GPU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또 2등하는 AMD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 시스템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막판에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주, 에너지 섹터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상의 제목과 같은 주제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엔비디아 주가는 고점 대비 대략 60% 폭락한 상태입니다. 주가 그래프도 한번 보시고요. 이 보시는 GPU 사진이 바로 대략 지난 3년간 천하 재패하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 A100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차세대 새로 개발 중인 신형 GPU H100 모습인데 이거는 금년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shipping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GPU가 뭔지 매우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부터 드려보면은 가령 우리가 그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냥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호 1, 0, 1, 0, on, off 이거 처리하는 데 특화된 CPU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그 화려한 그래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픽을 10, 10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CPU로 처리하면은 시간 너무 걸리고요. 버벅거리고 화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나오다가 깨져버리고 완전히 그냥 장사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픽의 그 화소 단위를 그냥 처리 단위로 해서 직접 처리하는 거. 그래서 속도나 화질이나 이런 성능 이런 게 탁월하게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게 GPU라고 별도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압도적 세계 1등이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2등이 AMD라는 겁니다. 그래서 GPU가 있다고 해서 CPU 없이는 안 되는 거죠. GPU하고 CPU가 이제 합체되어서 이제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처리 장치는 이게 가령 뭐 게임용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보안용으로,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 다음에 군사용으로 밀리터리 분야 전용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중공이 주로 위구르인 탄압에 사용된다는 그 안면 인식 장치, 그러니까 CCTV 등에 장착을 해서 지능형 CCTV를 만드는 핵심 반도체가 GPU 처리 장치 엔비디아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현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라는 겁니다. 가령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정밀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미리 입력된 타겟의 영상하고 현재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인식한 영상 비교해서 저게 타겟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게 되는 이거 확인해주는 핵심 칩도 된다는 겁니다. 이 군사용으로 이제 전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는 이 A100이 캐시카우이고 차세대 H100 개발 중인데 그래서 이 H100 같으면은 지금 호프 GPU라고 하면서 이 명령어가 DPX 명령어를 사용해서 일단 프로그래밍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뭐 어떤 걸 보면은 40배 이상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픽 처리 속도도 기존 거 그러니까 A100보다도 2배 이상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H100 개발한다고 할 때 개발의 일부 과정이 지금 중공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 칩들이 첨단 기술이 미국이 개발해서 이 전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 이 첨단 기술이 첨단 부품이 중공으로 들어가서 군사 용도로 전용된다.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군사 용도 전용한다. 이 말의 안고는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요게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 이게 법률 요건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미국은 법치주의가 매우 확실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보고 야 A100, H100 이런 거 중공에 팔지 마. 이거는 엔비디아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 제품이 적국 중공군의 군사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판단 권한은 미국 정부한테 있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도 판매 금지 안 하면 그건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제품들은 홍콩을 포함하여 중공과 러시아에 팔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팔려면 추가로 상무부에서 수출 라이선스 별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정권거래소에 공시를 한 것이고요. 홍콩이 포함된 것은 지난번 그 홍콩 반환 이후에 미국이 홍콩 제재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엔비디아는 이 수출 금지 명령을 8월 26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주로 타격을 받는 제품이 기업용으로 판매되는 그러니까 A100, H100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령 DGX라는 시스템, 여기에는 A100, H100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가령 DGX 이런 거 다 판매 금지라는 겁니다. DGX는 사례일 뿐이고요. A100이나 H100이 들어가는 그걸 핵심 구성 요소로 하는 다른 어떤 그 시스템 싹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측은 중국 내 고객들에게 이제 다른 대체품이 가능할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이제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한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체품이 뭐겠습니까? 아쉬운 대로 구닥다리라도 가져갈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업용으로 판매된다는 의미는 가령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딩 기업 이런데 이런 곳이 주로 주된 고객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 정부의 명령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A100, H100 요것만 판매 금지한다.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이렇게 멍청하지는 않죠. 당연히. 무슨 말인 거 아니? A100, H100은 사례일 뿐이고 이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앞으로 나올 모든 첨단 제품 싹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첨단 제품은 중공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이겁니다. 철진한 구식 제품은 거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발표는 이제 이번 분기에만 중공에서 대략 4억 불 매출 감소될 것 같다. 이렇게 영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100, H100 이거 이제 판매하는 부서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그 사업부인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전체 그 회사 내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6월이 속한 분기 매출만 한 38억 불 된다 그러고요. 이게 전년비 61% 고도 성장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야말로 엔비디아의 핵심 사업 부서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이제 그 엔비디아 입장은 홍콩에도 이제 설비가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대략 한 23년 9월까지는 중공의 AI 칩 계속 공급할 수 있다. 근데 보낸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그 미국 정부의 저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엔비디아는 앞으로 끈끈이 이제 미국 당국의 특별 추가 수출 라이선스 이제 그 얻으려고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엔비디아 정도의 기업이라면 미국 정부하고도 매우 밀접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거는 미국이 엔비디아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공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협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 후에 좀 전에 본 내용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발표된 것이고요. 하루 뒤인 목요일 날 나온 또 다른 소식 지금 제가
뉴스를 두 개를 띄웠는데 그 뒷부분 뉴스는 또 이겁니다. 중공 내에서 개발 중인 H100 개발은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러니까 H100은 지금 개발 과정에 있으니까 마무리 개발 작업은 중공에서 하는 거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완료돼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할 때 중공에 팔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중공 내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정도에서는 수출할 수 있고 그거 재수출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받았다고 목요일 날 추가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금지 명령이 완화된 게 아니고 구체화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AMD도 자사 제품 중에 M1250이라는 이게 주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다는데 요거 같은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MD는 발표하기를 상무부의 이런 조치가 경영에 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다는데 아마도 중공에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영향이 없겠죠. 이제 이번 조치가 우리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조치 새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첨단 기술 제품, 또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거나 또 미국의 장비가 사용되거나 이런 거 미국의 기술들도 주로 원천 특허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품들 중공 수출 제한을 해왔고요.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게다가 중공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계속 미국한테 바락바락 지금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보다도 이 바든 시대에 훨씬 더 정밀하게 또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젠틀하면서도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아니 엔비디아를 죽이려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미국 반도체 산업 장려하려고 대규모 투자 지원 조치를 취했고요. 세제 혜택도 줬지 않습니까? 즉 엔비디아를 도와주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중공을 부수겠다는 겁니다. 타겟은 중공입니다. 그래서 중공하고는 같이 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같이 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이콤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차이콤 리스크. 여기서 이 차이콤이라는 것은 차이나 커뮤니스트 줄여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차이콤 리스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 위험입니다. 중국 공산당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중국의 전통 사상도 아니고 고유 사상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실패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들어가서 지금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공의 현재 체제 어떤 반인권적이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가령 기독교를 비롯한 이런 종교를 극렬하게 탄압을 하고 인권을 탄압을 하고 전체주의 성향을 띠고 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독재 체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공산당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기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차이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 이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이 밀접하게 한 몸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몸같이 밀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합체되어 있는 겁니다. 가령 A100을 핵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 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할 때 A100이 공급이 안 되면은 A100을 중심으로 같이 돌아갈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간에는 반도체 업계 전체는 차이콤 리스크에 노출이 심하다. 이렇게 이미 이전 영상에서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부서지겠지만 엔비디아와 반도체 기업들은 살짝 고통을 겪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다시 일어서서 이제 중공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다른 파트너를 잡아야겠죠. 중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파트너를 잡아서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이제 작업을 진행한다면은 뭐 한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가령 2, 3년입니다. 뭐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한번 보면은 이 엔비디아나 다른 주요 반도체 그 기업 주가들이 대략 한 2년 이전 주가로 지금 다 밀려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 아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2, 3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잠시 고통 벗어나는 기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중공이 반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할 것인데 뭐라고 꿈틀 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집까짓게 때리면 맞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꿈틀하면서 죽어 가겠죠. 딱히 반격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망가질 거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이 차이콤 리스크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결국 개별 기업들의 적응 시간, 관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차이콤 리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반도체 중기 전망 자체가 지금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제가 그 반도체 부문을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는 지금 그 컨센서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콤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반도체 경기 전망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그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전형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가령 그 휴대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정체되지 않습니까? 휴대폰 산업. 그 이후에 가령 처음에 그 인터넷이 확산되는 그런 어떤 시기 또는 그 스마트폰이 초기 버전 그 애니콜에서부터 이제 스마트폰 시절로 쭉 그 발전되는 그런 어떤 그 폭발적인 수요 전망 가능성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안 그래도 지금 그 산업 전망이 중기적으로 좀 이게 구름이 좀 낀 것 같은데 차이콤 리스크가 지금 딱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중공 수요 전체가 제한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그 중공의 군사용 수요가 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판다는데 뭐 안 판다는데 팔지 말라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가는 물타기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우리가 뭐 반도체 저거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좀 망가지는 중인데 그래서 차이콤 리스크에서도 완전 자유롭고 일종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업황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뭡니까 그게? 조선주죠, 조선주. 그래서 조선주 매력이 다시 부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